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3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강풍 속 백길도 통제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들은 제설 작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습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남 16개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된 해남군이 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대대적 투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남과 경남, 대전을 우주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남도가 우주 발사체 산업 본격화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낭만보다 폭설 피해 걱정이 앞섭니다. 24일까지 전남에 많게는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군 일로읍 산두마을. 새벽부터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에 버금가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앞서 내린 눈이라도 치워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눈이 어떻게 얼마나 올라오면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설 대비에 이제 각자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면은. 전남에는 기상특보가 줄지어 내려졌습니다. 대설특보 속에 24일까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나머지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영하 11도의 최저 기온이 예보돼 당분간 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한 바람 탓에 백길도 얼어붙었습니다. 목포와 완도 등 39개 항로 66척의 여객선 가운데 20개 항로 25척이 통제됐습니다. 해상에는 25일까지 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영하권 날씨에 길이 얼어붙을 수 있다며 차량 운행과 보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20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빙판길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눈은 무거운 습설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취약 구조물 붕괴가 우려된다며 지붕 눈 치우기와 노시설물 점검, 수도 계량기 보온 조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대설특보에 대응해 새벽 1시부터 간선도로에 소금물과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제설 차량을 투입해 출근 시간 전까지 쌓인 눈 제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르막, 내리막 경사 지역에는 전담반을 투입하고 교통 신호를 전멸로 바꿔 경찰과 함께 차량 흐름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재단이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을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만큼 중요한 정책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해남군 인재양성기금에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아낌없이 기부하는 이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마음이 뿌듯하죠. 앞으로도 또 이런 계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게끔. 지난달 말 현재 해남군 인재양성기금에 맡겨진 재산은 120억 원. 이 자산은 설립 작업이 추진되는 해남군 교육재단이 인수해 장학기금으로 활용합니다. 해남군은 교육재단 발기인 총회와 창립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재단 설립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이사회의 안건은 전남도 교육청에 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출범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향후 10년간 매년 37억 원씩 적립해 오는 2032년까지 기금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학생들 갖다가 우리 해남군에 적극 유치하고 그 취지에서 500억 조성을 해서 현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16개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된 해남군은 교육재단에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에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교육 자치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가 전남과 경남, 대전을 우주개발특구로 지정하면서 전남도가 우주 발사체 산업 본격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사안단을 조성하고 나로 우주센터 개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10개 이상 발사체 앵커 기업 유치로 2만 명 이상의 지역 고용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도 태원 유진에 대한 운행 명령 조치를 목포시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한철 태원 유진 대표는 경영자로서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다며 목포시가 운행 명령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시 의회에는 태원 유진 측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파악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사태 종결의 조건이었던 태원 유진 측의 경영 개선안 제출일이 임박하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제출될 태원 유진 측의 경영 개선안에 노선 반납, 차량 감차, 인력 조정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료비 미납으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사태에서도 태원 유진 경영진 측에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서 추후 제출될 대책을 둘러싸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목포시가 주말과 휴일 비상 수송 차량 운행 시간을 아침 6시 4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로 확대합니다. 운행 노선은 평일과 동일한 11개 노선이며 전세버스 38대와 낭만버스 4대가 투입됩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농도인 전남의 대응이 그만큼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인 구례의 190헥타르를 비롯한 전남에 있는 밀밭은 3,277헥타르. 김 지사는 전국 밀재배 면적 8,259헥타르의 40%가 전남에 있는 만큼 친환경과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밀산업 육성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8년을 기점으로 50% 선이 붕괴된 상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역시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만 충분하게 생산돼 자급률 평균을 높일 뿐 밀과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국내 생산량은 형편없습니다. 특히 밀은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양이 36.9kg으로 쌀 다음의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지난해 1.1% 수준의 밀 자급률은 2018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세웠던 2022년 밀 자급 목표치 9.9%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사시 쌀은 2.4개월을 버틸 수 있는 반면 밀은 공공비축으로 0.1개월, 민간 재고를 다 포함해도 2.5개월을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저희가 상향하는 데는 사실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쌀의 자급률을 적정화 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2027년 식량 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밀 등의 식량작물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 하지만 밀 관련 예산이 2년 새 2배 늘었어도 자급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식량안보 대책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안군이 발주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사업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으로 이루어졌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무안군은 총 사업비 9천만 원 상당의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건설교통과와 안전총괄과가 각각 발주했지만 계약업체는 똑같아 뒷말을 낳고 있으며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에서 올해 6월까지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서 4년간 60명, 2018년에서 올 6월까지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출석 정지 징계 중에도 의정비 지급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며 관련 제한 규정을 조례에 담도록 권고했습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와 목포, 완도, 진도, 신안 등 서남해안 섬벨트 지자체가 제3회 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터 섬벨트 지자체는 진도군을 시작으로 매년 포럼을 순회 개최해 섬 엑스포 개최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섬 엑스포 추진위는 전국 단위 인원 확대, 산하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미세먼지 차단숲 국비 예산을 가져다가 숲 대신 정원을 꾸며놓았습니다. 엉터리 사업의 결과로 내년 국비 사업에서는 탈락하기도 했는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도 구음뜹니다. 뉴스 이후의 뉴스, 오늘은 양현승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여름 MBC 보도로 드러난 목포시의 졸속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현장입니다. 오감 수변공원에 2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었는데 준공되자마자 나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4월, 5월까지 수목을 식재하고 나머지 집안 정비는 이제 마무리까지 2월 달에 초에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고온한 게 굉장히 높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만은 큰 나무는 듬성듬성, 키 작은 관목들로만 도배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나무들의 모습도 미세먼지를 가로막을 숲이 아닌 잔디 깔린 정원에 가까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 하면 숲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오감공원 같은 경우는 그 수변공원의 특성도 있고. MBC 보도 이후 목포시는 잔여 사업비가 3억 원이나 있다며 11월까지 큰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됐는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년 봄까지 끝내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2023년 3월 안에 식재를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으로 매년 받았던 산림청 국비 예산 확보에도 실패했던 목포시. 목포시의 목자가 나무 목자인데 유독 나무와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목포시의 2022년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저수지에 자동차가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수음됐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 취약지 소아 청소년과 지원 사업의 공모에 전라남도가 선정돼 진도 전남병원의 소아청소년과가 들어섭니다. 이에 따라 진도 전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등을 마친 뒤 내년 7월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할 예정이며
진도에 거주하는 소아 청소년 3,700여 명의 보건소 외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남의 교육 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에 의한 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모 중학교에서는 상급자가 교육 서류를 교사 앞에서 찍고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나주에서는 교감의 폭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상반기에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갑질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국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서해해경청은 어획량 축소 기재와 조업일지 미비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담보금 7천만 원을 징수했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7척의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물 사용량이 하루 평균 74만 2천 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49년 만의 가뭄으로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고, 갈수기인 내년 4월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다며 제한급수 예방을 위한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재정 지원과 자체 인큐베이팅으로 4,248개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가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관광 분야 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 인력 양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와 동신대, 광주여대, 광주대, 호남대 등 혁신 플랫폼 관광 분야 협의체에 소속된 대학생 20명과 교수 6명은 목포 문화도시 갯물학교 수료생과 지역 혁신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선정한 2022년 문화유산 관리 역량 우수 자치단체 14곳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해남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남군은 문화유산 관리 기반과 역량에 대한 정성 진단에서 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과 활용 사업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됐습니다.